오늘 아주 희소식이 왔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제가 난닝구 빼빠지 이 논쟁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상파 지금 평론가들도 저 정도 구력이 되는 평론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옛날 일을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본 적 분들이 없어가지고 뭐 2002년 때나 2000 3, 4년 때 이런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혹은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닝구 백바지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평론가들이.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독설 라이트에서 한번 읊어드렸잖아요. 난닝구하고 백바지가 뭐냐. 그러니까 유시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때 이제 그 신주류 친노의 간판 스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시민이 백바지 입고 이제 국회에 등장을 해서 당시 이제 신주류인 친노 그룹, 친노 386 그룹을 백바지라고 불렀어요. 유시민이 이제 국회에 백바지를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난닝구는 왜 나온 거냐면은 구주류, 동교동계가 그 당권 투쟁하면서 난닝구만 입고 어떤 분이 난닝구만 입고 막 머리끄댕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움질하고 이래가지고 동교동계는 난닝구, 그 다음에 친노 386은 백바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당시에 이제 백바지라는 그 단어의 유래도 유시민으로부터 시작했고 유시민이 새 세대의 이제 대표 주자였던 거죠. 대표 주자였는데 지금 유시민은 어떻게 됐는가? 난닝구 입은 백바지가 된 거야. 난닝구 백바지가 된 거야 유시민은. 그렇잖아. 구주류의 난닝구를 입고 백바지인 척하면서 지금 젊은이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시민은 이게 동교동계와 친노 386을 이제 합쳐가지고 자웅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닝구 백바지가 된 게 유시민이에요. 진짜 창피한 거지 이거는. 백바지, 난닝구에 백바지 입고 여의도에서 소주병 들고 배회하시는 주정하시는 60대 어르신 딱 이거예요 지금. 유시민은 난닝구에 백바지 입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죠? 시내 나가보면 탑골공원 근처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난닝구만 입고 부채 하나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 탑골공원만 있습니다. 그 소주병 하나 들고 백주 대낮에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아 진짜 창피한 거지. 아니 자기가 젊었을 때 한 일과 왜 늙어서 한 일이 달라져야 됩니까? 사람이 초지일관해야죠. 저 보세요. 20대 때나 아까 제 인생사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때나 지금이나 철딱서니 없는 거 똑같잖아. 초지일관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초지일관 비주류잖아. 그 일관성 있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 저는 20대 때도 철딱서니가 없었고 30대 때도 철딱서니가 없고 50대가 돼도 똑같아 씨발. 이런 게 사람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백바지 입다가 늙으니까 난닝구 쳐 입으면 저기 뭐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이중적이란 얘기나 듣죠. 한번 백바지 입었으면 죽을 때까지 백바지 입는 거야. 저는 이제 백바지 입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와서 왜 난닝구를 입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니까 다른 이제 저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제 백바지 난닝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미키루코 요 얘기도 오늘 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젊은 평론가들이나 특히 이제 그 촉법 평론가들, 용역 평론가들, 제가 철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촉법 용역 평론가들이 젊잖아. 이제 3, 40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거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다 고용을 한 거잖아. 이 촉법이하고 용역이들을.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응? 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제가 쫙 시켜주면은 또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우리 뭐 신인규 변호사랄지 정민철 평론가랄지 뭐 많잖아. 정구승 변호사, 뭐 강수영 변호사 이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보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잘 모른다고. 이게 미키루쿠가 뭐야? 이러고 이제 넘어가거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쫙 오늘 설명을 해주면은 월요일에 요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방송을 또 나가잖아요. 메뚜기처럼. 이제 촉법 메뚜기들이, 용역 메뚜기들이 이제 쫙 출동하는 거야. 이제 저한테 교육받고, 야, 철거 타임이다. 그럼 월요일부터 총 출동. 그래서 뭐, 장르만 여의도, 뭐, 또 많잖아. 뭐, 경향TV,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우리 촉법이들이 이제 쫙 퍼져가지고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그냥 싹 철거를 해버리는 거지. 예, 요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젊은 평론가들이 모르는 이런 문제를 제가 또 이게 잘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또 그럴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오늘 또 한번 교육 시간, 철거 교육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왔냐 하면은 자, 전당대회에서 빠져달라. 정청래 측근 대통령 비서실 실장 강훈식 실장을 공개 저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본명은 이상호예요. 이상호. 근데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나이는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많나 이분이? 예. 소니님, 순이님, 이재명, 김민석 두 분이 어둡고 긴 터널에서 헤쳐나온 것처럼 꿋꿋이 일어나 화려한 날개짓을 펼치세요. 예. 날아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셨으니까. 자, 꿋꿋이 일어나서, 예. 날개짓을 지금, 예. 약간 좀 미친놈, 이게, 그죠. 약간 조증이 온다. 아니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게 봉인이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가평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이 떨어졌거든 제가.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그 할코엔 진코를 먹어서 그런지 이게 이제 막 풀려가지고 개그 이 저기가 풀렸어 지금 막.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봉인돼 있던 저의 어떤 개그력이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좀 오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10년 동안 이걸 못하다가 이거 웃기는 걸 해야 되는데 10년을 못하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사람이 화병 같은 이 막 몸에 막 가슴에 응어리가 졌겠습니까. 라이트 퍼플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딱 봉인이 해제가 되고 나니까 막 나오는 거야. 지금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오바가 되더라도 좀 있으면 이제 자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좀 나대다가도 지금 이제 10년 만에 이게 풀려가지고 막 그 감옥에 10년 갇혔다가 나오면은 막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호라는 사람이 본명이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아닙니다. 본명이고 이 사람의 이제 예명이 미키루크예요. 미키루크라는 예명은 우리 여러분들 여기 닉네임 쓰는 것처럼 과거 노사모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이상호라는 분이. 그 다음에 미키루크라는 그 당시에 예명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상호라는 자신의 본명보다는 미키루크라는 예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노 친문의 핵심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친노 친문의 핵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그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영국 노동당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진보 문법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민주당 중도층을 품으려면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블레어 전 총리의 제3의 길과 마크롱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을 예로 들어서 민주당이 과거 기존의 진보 문법, 운동권의 문법이 아닌 중도 노선을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강연을 한 거예요. 강연을 한 거야. 자, 이거는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예컨대 제3의 길이라든지 마크롱의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온 거는 뭐 새롭게 나온 얘기지만 그거는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은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노선을 가겠다라는 얘기는 집권 이전부터 그리고 1년 내내 집권 이후 1년 내내 끊임없이 강조를 해온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을 정치 노선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런데 이걸 이 미키 루크라는 자가 SNS에 글을 써서 정체성 없는 기회주의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의도는 알겠으나 제3의 길은 실패한 길이다.
중간 지점으로 해석해 좌우를 기웃거리는 것도 좌표도 나침판도 없는 길이다. 권력을 잡은 정부가 취할 실용적 자세와 정당이 견지해야 할 이념적 노선은 구분돼야 한다라고 SNS에 글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정당 노선에 정면으로 도발을 한 거예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건 기회주의가 아니에요. 제3의 길은 그래 기회주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우지 장지지지 하자는 게 아니잖아. 왼쪽에 붙었다 오른쪽에 붙었다 이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오른쪽으로 가자는 거야 지금. 이걸 지금 몇 차례 강조를 합니까? 중도 보수로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잃더라도 왼쪽을 잃으면은 그거는 진보 정당이나 조국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가져가라는 거야. 이거 웃기는 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건물을 제가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재건축 증축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시장이 왜곡돼 있어요.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 하나 있고 극우 정당이 완전히 오른쪽에 가 있어.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왼쪽에 있다고 우겨요. 그게 친문 386의 그죠? 정체성이라는 이상호 씨가 얘기하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질소진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포지션은 오른쪽에 있어요.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왼쪽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정치의 스펙트럼,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맞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있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동안 좌고우면했다, 민주당이. 몸은 오른쪽에 있는데 주둥이는 왼쪽에 있는 거야. 이게 질소진보, 입진보가 되는 거예요. 몸은 오른쪽에 있어요. 강남 좌파랑 비슷한 문제예요. 자, 조국은 30억, 4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몸이 살고 있어. 몸은 거기 있어. 부자야, 몸은 부자예요. 근데 주둥이는 겁나 좌파인 양해.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저 새끼는 강남에, 강남 부자인데? 왜 입으로는 좌파인 척 하지? 그 입으로만 좌파인 건 괜찮아.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은 서초동 설해마을에 있는 고급 한우집에 가서 고급 고깃집에 가서 한우를 실컷 먹어놓고 SNS에는 된장찌개를 올려요. 이게 민주당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친문 386의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정체성이 중도 보수면은 선해마을 가가지고 소고기를 먹으면 돼.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싶으면은 소고기 먹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가을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짓을 하냐면은 실제로는 소고기를 처먹고 그죠? 실제로는 소고기를 처먹은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된장찌개만 보여준다는 거야. 이래서 제가 질소진보, 사기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더 이상 민주당이 사기치지 말고 진보연 하지 말고 원래 민주당에 몸이 있는 곳으로 입도 가자는 거야. 이거는 몸이 있는 곳으로 입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극우화돼 있으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서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해. 그럼 왼쪽이 불만이죠. 왼쪽이 불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국 문재인 지금 다 불만이잖아. 지금 한 자리 달라고 막 지랄 발광이 났잖아요. 왜 보수만 쓰냐, 우리도 좀 써야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는 고민을 할 게 없는 것이 민주당이 일로 갔으니까 왼쪽이 넓어졌잖아. 그죠? 왼쪽 운동장이 넓어졌잖아. 그거는 조국이 네가 먹으라고.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야 웃기지 마. 난 중도 보수 싫어. 나는 진보로 가야 돼. 진보 개혁으로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정청래고 그게 최민희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사람들이 아주 김용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죠?
자기들은 진보다, 나는 개혁이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왜 자기는 진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중도 보수 정당에 들어와 있냐, 이거야, 나는. 진보를 하고 싶으면은 진보 정당으로 가라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본인들은 진보 개혁을 하고 싶은데 중도 보수 정당에 들어가 있냐고.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청래가 진보하고 싶어, 나는. 개혁하고 싶어. 보안사건 폐지하고 싶어. 에?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싶어. 최민희가 무슨 뭐 그렇게 하고 싶어. 김용민이 보안사건 폐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 어디로 가면 되느냐? 조국 혁신당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조국 혁신당을 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진짜 이념적인 진보 정당을 자기들끼리 만들면 돼. 근데 왜 안 가요? 저는 제가 민주당을 안 했던 이유는 저는 진보니까 안 한 거예요. 제 성향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이전에 제가 20, 30대 때 얘기를 했잖아. 30대, 40대 때 제가 진보당에 있었던 거는 저의 이념적 성향이 진보였기 때문에 제 이념적, 제 몸이 가 있는 곳에 제 입도 가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안 가요, 글로? 안 가.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조국당을 가든지 진보당을 가든지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안 갈까요?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 이유밖에 없는 거 아니야. 민주당의 온실에서 자기들 한 자리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당을 따르든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 흔듭니까? 아니 미키루크 씨도 이게 정체성 없는 기회주의면은 조국 혁신당을 가라 이거예요. 나는 중도 보수 노선이 싫으면, 이재명의 노선이 싫으면은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청나라당을 만들든지 청래당을 만들든지 당을 만들면 될 일이지 왜 민주당 전체를 흔드냐고. 그리고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냐고. 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에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아니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산업을 같이 일으켜 세우자. 허구한 날 이재용 만나는데 대통령이 재벌 만나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정부가 이게 진보 정부냐고. 당연히 이건 보수 정부 아니에요. 재벌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쟤네들이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볼 때는. 유신이 볼 때 잘못되고 있는 거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때 누굽니까 거기 홍사훈? 예, 홍사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어준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기득권이랑 손잡는 것 같아. 이재용이랑 너무 친한 것 같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민주당은 중도 진보 정당인, 중도 보수 정당이니까 재벌하고 기득권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싫으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보 정당을 만들라는 거야. 왜 여기를 기어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들러 없냐고. 왜 시끄럽게 만들고. 자, 요거는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념 논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쟤네들이 이념이 없어요. 쟤네가 무슨 진보예요.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사람들 진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질소 진보다. 가짜 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보 팔이 아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건, 장사되는 건 파는 거야, 그냥. 쟤네들이 무슨 진보예요. 왜? 진보 정당을 할, 어떤 의지 자체가 없는데. 왜? 그 험한 데는 싫은데. 아니 조국이 왜 자꾸 민주당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합니까? 민주당하고 정체성이 안 맞는데 DNA가 다르다며. 근데 민주당에 기어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드니까 거기는. 추우니까. 니들이야말로 기회주의인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상호 씨가 정청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그 한국일보 이슈전파사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자, 이 이상호가 정청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 이상호 씨 미키루크 이분이 머리 쓰면 안 되는데 머리 쓰시는 분 아닌데 갑자기 막 머리를 쓰려고 그러네. 왜 이러지 또?
그 머리 몸 쓰던 분은 계속 몸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가 오셨는지 갑자기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미키루코와 정청래가 어떤 관계인지 요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네. 좌뇌와 우뇌가 있다. 좌뇌는 누구예요? 좌뇌는 이제 이성적 영역을 담당하는 네. 것이고 우뇌는 이제 파토스죠. 이제 감정적 영역. 근데 좌뇌를 대표하는 그 사람은 이제 김어준이 있는 거고 우뇌를 담당하는 분이 이제 미키루쿠 이상호 씨가 있는 겁니다. 고발뉴스 이상호님 아닙니다. 근데 누가 네, 오늘 이런 사진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정치권에서 판을 짜는 사람들은 여의도에서 판을 짜는 사람들은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권투를 한다. 근데 이상호는 야차룰이다. 야차룰? 야차룰은 이제 무규칙성이에요. 무규칙성. 그러니까 막 눈도 찌르고 변칙술이 엄청나게 허용되는. 그래서 상당히 그 노사모 때 해가지고 또 정통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랑 행보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친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좌뇌는 김어준, 우뇌는 이제 그 이상호 씨. 근데 그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분이 본인은 뇌가 없어요?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은 뇌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좌뇌는 제가 들은 걸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아까 나도 이게 보통 왼팔 오른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좌뇌 우뇌를 해가지고 야 이거 좌뇌고 우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얘기해 버리니까 좌뇌 김어준 씨 측은 제가 듣기로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나오는 것을 만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류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나와서 치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된다. 김어준 씨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연임 도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김어준 씨라고 하고 싶은데 확인이 본인한테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이거 100%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그분의 얘기예요? 김어준 씨 의중을 잘 아는 어떤 분? 네,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만류하는 입장이고 그런 얘기도 있다. 만류한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졌을 때 정치적 피해를 너무 많이 입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권유하는 것은 이해찬의 길을 걸어야 된다.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어른으로서 뭔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해찬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런 조언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상호 씨 얘기를 좀 더 듣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김어준 씨가 뭐 파리 일정도 가고 뭐 약간 이 전대와는 물론 거리를. 이제 그 코어 지칭한다면서 자기의 어떤 그 코어에 대한 그 세과시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직접적으로 뭔가 거론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영상을 보셨는데 자, 정청래의 좌뇌는 이제 김어준이고 우뇌는 이제 그 미키루쿠라는 거예요. 그 본인은 뇌가 없는 거죠.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반은 김어준, 반은 미키루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두뇌의 영역 자체가 없는. 예. 제가 그래서 정청래를 얘기할 때 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다 나쁜데 머리가 나쁜 게 제일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고 저런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으면 저렇게 뭐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뭐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본인의 생각이 없어. 김어준이 시키면 김어준이 하고, 미키루크가 시키면 미키루크가 하고. 이러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의 양정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미키루크라는 사람이
정청래의 양정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김어준은 제 말이 맞았죠, 그죠? 김어준은 손 빼야 돼요. 그리고 어쨌건 정청래보다 문재인이 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은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마를 말리고 있는 뭐 이렇게 김정현 기자가 취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미키 루크는 아까 야차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김정현 기자가. 그럼 이제 좀 어찌 보면 점잖은 표현이고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다.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 자체가 그래요. 예, 부산에서 양말 장사 하시다가 예, 어떻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생겨가지고 노사모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를 배우신 분이야. 이게 뭐 학력을 뭐 중요시 따질 건 아닌데 이분이 아무튼 고졸 학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적인 어떤 뭐 정치를 정규적으로 예, 배운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양말 장사 시절에 배운 룰이 이분의 이제 어떤 정치의 기술인 거예요. 양말 파는 기술로 정치를 한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작거리의 기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차 룰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분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키아벨리스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마키아벨리한테 좀 모독이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 뭐 지금이야 이제 정치에 오랫동안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겠지만은 마키아벨리즘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정당한 방법이고 뭐가 부당한 방법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 있어. 그러니까 저기 그 세이 대머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세이 대머리가 방송에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법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어야 말을 조심하게 되잖아. 그죠? 최소한 합법적인 수준에서 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이 대머리는 그 합법적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법 지식 자체가 없어. 법 지식 자체가. 그러니까 방송을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송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 그지? 그 막 양아치 짓을 하고 막 별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가짜뉴스 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거기 또 모자란 사람들이 막 좋대. 막 박수를 쳐. 와, 잘한다, 짱이다, 막 이래. 그러니까, 자, 이런 방법,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게, 문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뭡니까, 저기, 예, 성수 대가리는, 그건 참, 의심스러운 게, 제가 학벌이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사람 비하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 세이 대머리는 그럴 수 있는데, 성수 대가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거를 분간을 못할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야, 저는. 저도 방송을 막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 많이 당하는데,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을 넘지를 않아요, 절대. 어제 이현주 의원, 그 사람도 어디 무슨, 뭐 박사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이문도인가? 예, 이 사람이 무슨 어디 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풍자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 선을 넘어버리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되는 사람, 학력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그런 희한한, 게시물을 만들어서 그런 걸 배포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참 이상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미키 루크라는 사람이 야차 룰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선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 선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젤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투를 하는데 눈을 찌르면 안 되잖아. 권투를 하는데 머리를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링 위에 올라오면은 막 눈을 찌르고 막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막 그 뭡니까
뭐 막 머리로 들이받고 그럼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그거 권투인데 머리로 박으면 안 되지. 눈 찌르면 안 되지.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야, 뭐가 문제야? 이기면 되지. 어? 야, 이기면 끝이지 뭘.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이거는 난장판이 될 거다. 네? 난장판이 돼 버린다. 그냥 용감하게 난장판을 만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이 미키루크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정청래를 만약에 미는 상황이 된다라면 물론 뭐 뒤에서 계속 하겠지만은 역대급 양아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난장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정청래가 나오면은 이번에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선거에 이기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지금 치졸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이게 메시지가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저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길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강훈식을 저격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에 대해서 들이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선 없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선 없이. 정청래가 출마를 하면은 선 없이 싸우겠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이받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SNS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고, 여기 보시면 SNS에, 이 글을 뭐 길게 썼잖아요. 이게 글을 이렇게 길게 쓰실 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글을 이렇게 길게 쓰실 분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썼다라는 건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대통령과 들이받겠다. 즉, 선 없이 싸우겠다. 라는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청래가 제가 볼 때는 못 먹어도 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못 먹어도 고를 할 거다. 아마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내는 떨어져 나갔어. 좌내가 떨어져 나갔어. 좌내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로그아웃을 해버렸어, 김어준이. 좌내가 로그아웃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내만 남은 거야, 지금. 근데 우내가 이게 거의 뭐 광인의 수준이거든. 어? 광인 수준의 우내만 남아가지고 정청래가 우내의 결정에 따라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역대급 난장판 선거로 가게 될 것이다.